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12월에 추천드릴 신간도서 몇 종을 가지고 왔어요. 간단하게 3권만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추천드릴 책은 전부 문학 분야의 책들이에요. 시집 하나랑 소설 2권입니다. 그리고 전부 해외 문학이네요. 첫 번째 책은 시집이에요. 이렇게 강렬한 표지에 뼈라는 제목이 박혀 있습니다. 이 시집의 작가는 이 책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고 저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작가예요. 이름이 이르사 데일리워드입니다. 여기 작가 사진을 보시면 흑인 여성이죠. 흑인 여성이고 시인이자 모델이고 퀴어 활동가이고 페미니스트이고 인플루언서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작가 소개란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는데 이 작가가 본인 SNS, 인스타그램에 시를 올리면서 활동을 한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NS에 올린 시, 인스타그램에 올린 시를 묶어서 이 책을 2014년에 자비 출판, 셀프 출판을 했고요. 그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2017년에 펭귄북스에서 정식으로 다시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소개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은 건데 지금 들어가 봤더니 팔로워가 16만 명이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SNS 작가, 인스타그램 작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묶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은 대부분 빠르게 이제 피드가 올라가는 사이에 눈길을 사로잡는 짧은 문구들 그리고 즉각적으로 위안이 되는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글들이 많죠. 근데 어떤 그런 예쁜 감성적인 글과는 다르게 이 이르사 데일리워드의 시집은 아름답고 동시에 굉장히 아픈 시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흑인 젊은 여성 그리고 LGBTQ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레이어의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가정환경도 굉장히 불우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자신을 낳았고 자신이 커가는 동안 어머니 옆에 계속 남자가 바뀌었고 그 남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의 무엇을 궁금해했는지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고스란히 시로 담아낸 작품들이 많아서 읽다 보면은 그 열정적인 문장에 저도 같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이 시집 뒷표지에 해외 여러 언론 서평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눈길이 갔던 대목을 읽어볼게요. 모든 젊은 흑인 소녀들이 고마워할 단 하나의 시집. 심장을 건드리고 사회의 표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섹슈얼리티의 복잡성에 대해 대단한 깊이로 접근하는 책.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에 여기 띠지가 둘러져 있었는데 이 띠지, 앞띠지에는 정희진,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정희진 선생님의 추천사라면은 저의 마음은 일단 긍정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책에도 정희진 선생님의 추천사가 앞뒤지에 있었고요. 뒷뒤지에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임소라 작가님 추천사가 짧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앞뒤지에 적힌 정희진 선생님의 추천사는 고통은 삶의 조건이 아니다. 삶의 방식, 삶이 스스로 가는 길이다. 이해하려면 20년이 걸리고 간이 망가지는 것들을 나눠준 그녀에게 감사한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감을 쓰셨고 임소라 작가님은 자신의 뼈를 직접 본 적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어떤 고통과 어떤 공포가 그 순간에 엄습하는지. 이르사 데일리워드 곁에 나는 마침내 서 있기로 한다. 부디 더 많은 친구들이 이 곁에 모이기를.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제가 읽은 소감을 이 앞에 다른 작가가 쓴 서문에서 발견한 한 문장이 딱 지금 제 소감하고 맞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을 빌려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서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게 과거에 눈뜨고 있으라고 말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라 한다. 딱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실려있는 인트로라는 시 딱 2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문장을 대신해서 이 2행짜리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인트로이고요.
그 전조들이 내게 경고했던 크고 검은 이방인이 나다. 엄청나게 강렬하고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시집인 것 같습니다. 이르사 데일리워드의 데뷔작 시집인 뼈 추천을 해드리고 읽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형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함께 읽고 싶은 책이어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 이 민음사 손살문고의 하나로 나온 토베안손의 여름의 책입니다. 표지가 너무 예쁘죠. 이런 쌀쌀하고 미세먼지 많은 겨울에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 표지인데요. 여기 뒷표지도 너무 예쁘죠. 저는 사실 토베안손 작가에게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무민 시리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캐릭터를 막 좋아한다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손살문고 나왔을 때도 아, 참 표지가 예쁘네 하고 넘어갈 뻔했으나 제가 즐겨보는 번역가 김명남 선생님 트위터에서 이 책 추천을 읽고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추천하는 걸 보니까 아, 이 기회에 그러면 나도 토베안손의 책을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을 했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여름에 어떤 외딴 섬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살아가는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섬의 풍광에 대한 묘사가 좋고 할머니와 손녀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외딴 섬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모험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모험을 통해서 아마 손녀는 조금씩 성장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손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그 자연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흔히 하는 표현에 대자연의 품 이런 수식어 쓸 때 있잖아요. 그 할머니의 어떤 말이나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하는 지혜 같은 것들이 전혀 강압적이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싶은, 그래서 보고 있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하고 그리고 즐거운 성장 소설이었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크게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차분히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뒷표지에 발췌된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이 언제 나올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읽기도 했는데요. 요렇습니다. 뒷부분 발췌 부분이 사랑은 참 이상해. 소피아가 말했다. 사랑은 줄수록 돌려받지 못해. 정말 그래. 할머니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계속 사랑해야지. 소피아가 위협하듯이 말했다. 더욱더 많이 사랑해야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소피아가 말했다. 가끔은 내가 이 고양이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얘를 사랑할 힘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얘 생각만 나. 이 대목이 비교적 앞부분에 있는 꼭지의 일부 발췌였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릿아릿해지는 꼭지였습니다. 손살문고 특징이 이제 짤막하고 가볍고 손에 딱 들어온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들고 나가서 뭐 카페에서 읽거나 아니면은 여행지에서 읽어도 이 책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추운 날 따뜻한 어딘가에서 차나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읽기에도 좋을 책 같고요. 제목은 여름의 책이지만 겨울의 책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아침 수영이라는 꼭지의 첫 문장이고요. 바위 틈은 물기를 가득 품고 있었고 빛깔은 한결 깊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장편소설입니다. 스페인의 노벨문학상 후보로 항상 이름이 올라가는 스페인 작가인데요. 하비에르 마리아스의 사랑에 빠지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사실 저는 아직 읽지도 않았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도 신간 알림 등록을 해놓은 작가여서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하비에르 마리아스 최근작이 한 3, 4년 전에 소개가 된 책인데 새하얀 마음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 해에 한 해 동안 읽은 소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꼭 그 작품을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그 새하얀 마음이 나왔을 때 제가 당시에 소설리스트라는 소설 리뷰 웹진의 필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남겼었는지 아주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남겼었냐면 2015년이었네요. 자발적으로 했던 말, 침묵하지 않았던 말, 의지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말들에 대한 경각심을 톡톡히 일깨운다. 말을 가진 인간이란 얼마나 위험하고 불온한 존재인지도. 이렇게 아삼삼한 소감을 남겼었는데 굉장히 여러 조각의 이야기가 뿔뿔이 흩어져서 진행이 되어서 처음에는 좀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게 힘들었었어요. 새하얀 마음의 경우에. 그랬는데도 워낙 문장이 좋고 철학적이고 성찰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들이 많아서 그냥 단순히 스토리를 쫓기보다는 문장 하나하나를 좀 음미할 만하다 싶어서 쭉 읽어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퍼즐 조각들이 결말 부분에 하나로 모이면서 엄청나게 폭발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건 읽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소설의 경험이고 또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 경험이 어떤 건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저도 소감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하얀 마음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혹시 좋아하시거나 그런 류의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강력히 권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읽지도 않은 책을 가지고 온 것은 그냥 사심이 담긴 추천이고요. 사랑에 빠지기라는 제목이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저는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읽지 않을까? 올해 마지막으로 읽을 책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첫 문장은요. 내가 미겔 데스베른 혹은 데베르네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의 아내 루이사도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3권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신 골라드림이라고 제가 매달 추천하는 신간 몇 종을 가지고 와서 찍었던 영상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저도 찍으면서도 재밌었고 또 신간도 나름 열심히 찾아보고는 했었는데요. 다음 영상은 이제 내년 1월에 추천 도서가 되겠네요. 12월이 끝난 건 아니니까 연말 인사는 다른 영상에서 하겠고요. 그러면은 내년에 또 대신 골라드림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